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분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혼란의 부동산 앞으로 6개월 이렇게 된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투자 방향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부족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부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물론 조사를 하고 다 준비를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또 부동산을 위하는 정책을 핀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부동산 가격만 더 올려놓는 행위를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요. 결국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지금 당장 급한 거 내년 4월 달까지의 부동산 가격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동산 전망인데요. 최악의 한국 부동산 앞으로 1년 이렇게 된다. 2020년 집값 본격 하락, 즉 올해 초하고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놓고 본다면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더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본다면 세계 경제 불황이 도래가 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 등등 이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강력한 시행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 달로 미루게 됨으로써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년 4월로 후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쟁,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규제 정책, 분양가 상제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즉 부동산에 관련된 악재들은 여러분들 또한 웬만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악재들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말, 즉 이 말은 이러한 악재들이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좀 무섭게 생각해야 될 원인으로 본다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봄바람, 가을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바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투자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실소유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을 이제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또 청약통장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즉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대기 매수자들의 움직임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기 매수자 분들이라는 거는요.
내 집은 있어요. 내 집은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돈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돈들이 부동산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10%라도 하락을 한다면 그때 매수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제를 한다 안 했다, 또 내년 4월달로 그냥 미루게 됨으로써 이러한 투자자들이,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 계획 변경을 깊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앞으로 매수세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 즉 매도자의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또 수도권에, 또 지방광역시에 인기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물로 던질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급하지 않는 이상은 매물로 안 던질 것 같아요. 즉, 매물이 감소되고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됨으로써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관심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내년도 선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선거 공약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다섯 가지 말고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가 더 많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2020년 4월 달까지의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다음 화면처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 무게중심이 가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내년도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 결정권이 매수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깎아주면 내가 매수하겠다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매수자 우위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는 매도자 우위의 부동산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을 파는 사람이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두 달 전에는 7억 원에 아파트를 내놨지만은 지금은 7억 5천 아니면 안 팔래. 그러면 두 달 사이에 5천만 원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5천만 원 올려놓고 그 가운데서 절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이런 얘기는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다음 달에, 또 다다음 달에 내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다 보면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부는 당연히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겠죠. 하지만 신뢰를 상실한 정책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특단의 부동산 대책,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의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본다면 하락한다라는 쪽보다는 상승, 즉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 생각이 이러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